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한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좋다. 예쁜 꽃을 보면 예쁘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응? 좋은 것 같은데? 응? 예쁜 것 같은데? 하면서 내 감정이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나 너 좋아. 사랑해 하면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낼 때 행복합니다. 또한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행복하죠. 그러면 말로만 너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느낄까요? 말을 하면서 행동까지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함께 있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모든 감각이, 오감이 느껴집니다. 나의 감정에 솔직하게 표현할 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감정은 표현하지 않고 저 사람은 날 좋아하지 않네 하며 포기하기도 하죠. 행복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행복이 찾아올까요? 용기 내어 말을 걸고 온몸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 사랑도 행복도 찾아옵니다. 오늘은 나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모공편 5. 실패를 전제로 생각하는 습관 시작하겠습니다. 고선용병자 구린지병 이비전야 발인지성 이비공야 회인지국 이비구야 피리전쟁 우천하 고병부돈 이리가전 차모공지법야. 그러므로 용병에 능한 자는 적을 굴복시키되 전쟁으로 하지 않는다. 적의 성을 함락하되 공격으로 하지 않는다. 적국을 무너뜨리되 오래 끌지 않는다. 반드시 온전함으로 세상에서 싸우기에 병력이 손상되지 않고 이익이 온전히 확보될 수 있다. 이것이 공격을 준비하는 원칙이다. 손자는 이쯤에서 공격에 대해 총정리를 한다. 공격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최대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군의 손실이 없을수록 이익은 커지고 적국을 온전히 공략할수록 이익이 증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대의 이익을 올리려면 아래 세 가지, 즉 전쟁, 공격, 장기전을 피해야 한다. 따라서 이익의 순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전쟁 없이 적국을 이김, 공격 없이 적의 성을 함락함, 오래 싸워 적국을 파괴하지 않음. 손자병법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래 순서대로 생각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먼저 위험성을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대가를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비로소 이익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살다 보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실수를 저지른다. 첫째는 이익, 둘째는 초조. 사람은 이익에 눈이 멀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한다. 그런데 유심히 지켜볼 때 옳고 그름을 손해로 바꾼다면 더욱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익에 눈이 멀면 손해를 보는 것이다. 사람은 재물을 쫓다가 죽고 새는 모이를 찾다가 죽는다는 속담이 바로 그것이다. 초조감도 사람을 실수하게 한다. 과연 그럴까? 사람이 초조해지면 뭔가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긴다. 당신이 그에게 함부로 전쟁을 하지 마시오. 함부로 공격하지 마시오. 기다리시오. 참으시오. 아무리 건의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것이다. 전쟁에 나간 장군은 생사정망의 기로에서 초조하지 않을 순간이 없으니 실수할 확률도 그만큼 높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실패를 전제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은 성공을 전제로 매사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일을 망치려고 하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기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행위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그런데 손자병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매사 실패를 전제로 생각하라고 한다. 하려는 일이 우선 실패한다고 가정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가정하면 분석하고 판단하고 기획하고 결정하는 모든 행위가 어떻게 해야 실패를 면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대가를 적게 치를 것인지, 어떻게 해야 불패의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후에 면밀하게 손익을 계산하고 시의적절한 때를 기다려 한 방에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다. 사업이나 경영에도 다를 바 없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건만 꾸준히 집중하여 수십 년을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십중팔구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되고 성공한 자가 된다. 반면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오늘은 이 일을 하다가 내일은 저 일을 하는 사람. 그의 일생은 파란만장하지만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창업 인생이니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이것은 문제를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딱히 특별한 지혜를 가진 자라기보다는 그저 실패를 전제로 생각하는 자이다. 당신이 그에게 어떤 일을 제안했다고 하자. 그는 먼저 위험성을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실패를 고려할 것이다. 그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실패할 위험성이 훨씬 낮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 그가 당신의 달콤한 제안에 쉽게 넘어가겠는가? 그런 자는 주변의 헛바람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자신이 해오던 일을 꾸준히 계속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 그것이 축적되면 성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어떠할까? 그는 성공을 전제로 생각하는 자이다. 그러니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이 기회, 절호의 찬스, 놓치면 일생일대의 아쉬움으로 들리는 것이다. 그런 자는 대부분 평생 창업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 홍콩의 체드 재벌 이가성은 말했다. 무슨 일을 하건 실패부터 생각한다. 이것이 곧 손자병법이 가르쳐주는 지혜의 근본이다. 대가란 어떤 사람일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언제든 실수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자칭 고수는 대개 일을 크게 벌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일단 실패하게 되면 크게 망한다.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대가는 오히려 매사에 조심하는 사람이다. 전쟁 없이 적국을 이겨라. 공격 없이 적의 성을 함락하라. 이어서 마지막 강조하는 점은 부득이하여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할지라도 오래 끌어서 적국을 파괴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오래 끌면 나의 손실도 커지고 적국이 파괴되면 거둘 이익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불필요한 동작을 자주 하면 힘이 빠지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초조해 하지 말고 꾹 참고 있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타 한 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쟁터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를 생각하고 가정하여 분석하고 판단한다면 실패를 면할 수 있는 작전을 구상하고 계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도 성공만을 바라보고 창업을 합니다. 실패나 고통은 전혀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성공에 타인이 좋다는 말에 쉽게 창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실패가 있어 성공을 하는 것이죠. 내가 카페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수관이 터집니다. 물난리가 나는 거죠. 하루 장사를 망치게 됩니다. 또 하루는 알바생이 무단 결근을 합니다. 머신이 오작동을 일으켜 커피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당황하고 힘들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점검하며 상황에 따른 대비를 준비해 놓는다면 만회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귀찮고 힘들다고 소홀히 한다면 성공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수관이 막히는 건 평소 습관에서 나옵니다. 음식물 처리, 커피 찌꺼기를 잘 분리해주면 하수관에 오물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뜨거운 물을 부어주며 세정제도 사용하여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귀찮은 일이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머신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건 기계적인 오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포타필터로 장착하기 전에 물을 흘려보내는가 잘 하는지, 퍽은 잘 버려지는지, 마감 때 백브러싱은 잘 하는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때 오작동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생각을 앞서가야 하는 거라 에너지 들고 힘듭니다. 알바생이 무단 결근은 뽑은 나의 안목일 수 있습니다. 인성은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열심히 하던 알바생이었다가 하면 매장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귀찮은 일은 전부 알바생이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채용할 때 무슨 일을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뽑을 땐 커피 만들고 고객 응대하고 주문만 받으면 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고객이 늘어나고 홀도 바빠지고 설거지도 쌓이고 포장도 해야 하니 잡일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 생각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일하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알바생에게 욕을 할 겁니다. 일의 명확성을 사장은 알아야 합니다. 매장의 움직임을 알고 어디가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직원에게 이건 필요하고 알바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한 몸 편하자고 직원 채용하고 알바 채용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장이 직원들을 편하게 하려고 한다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회사의 열의를 갖고 또 애사심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직원들 밥 굶지 않게 하기 위하여 회사에 식당을 차리고 때로는 유명 셰프들까지 초청해서 특식을 제공한다고 하면 사장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직원 스스로 일을 찾아서 회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사장은 직원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것밖에 없는데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매출은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을 너무 멀리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 알바생에게 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